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오원춘, 세상을 경악해 했던 연쇄살인범들의 이름이죠. 이런 강력 범죄자들과 자그마치 17년을 마주하면서 심리수사를 해왔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경감. 참 이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인데요. 저희 뉴스쇼에서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분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권일용 경감이 올 4월 말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직접 만나겠습니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권일용 경감 연결을 해보죠. 경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감님하고 이렇게 밝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동안에 사건 때문에 많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인터뷰를 참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웃을 일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늘 무시무시한 사건 생길 때마다 인터뷰했던 네네. 그분. 아니 어떻게 17년 프로파일러 생활을 접으시는 소감이랄까요? 소회가 어떠세요? 사실 지금도 이제 실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실감이. 눈을 감고 있거나 예. 밤늦게 전화가 오면 예. 사건 현장에 다시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참. CSI까지 합쳐서 보태보면 이제 24년을 범죄 현장에 있었던. 엄밀히 따지면 24년간 현장에서. 네네.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도 뭉클하신가 봐요. 예, 좀 울먹하시는데. 감정이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네. 사실은 프로파일링이란 단어가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17년 전에는 얼마나 생소했을까 싶은데 어떻게 네, 그렇죠. 그때 이 길을 걷게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90년대 중후반까지는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굳이 어떤 범죄 심리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사건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뭐 원한에 의해서 아니면 생계형 범죄 뭔가 뚜렷이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CSI 분야에서 심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았던 시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강력반의 평범한 형사였는데 이게 네. 국내 1호 프로파일러가 되신 게 지문 채취를 유달리 잘해서란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문이 채취되기 시작을 하면 지문이 이제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범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밝히기까지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문 채취가 중요하죠. 예. 근데 네. 유달리 지문 채취를 잘하셨어요? 제가 그런 부서에 이제 능력이 있거나 또는 뭐 소질이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문 채취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또 대상 물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이 벌써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예.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지문 채취를 워낙 잘하니까 그러면은 과학 수사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파일링까지 가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범죄자 행동이나 패턴에 대해서 어떤 그 단서들을 찾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시작하게 그렇게 된 거. 그럼 헤아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만난 범죄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심리 분석까지 한. 대략 한 9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900명이 넘은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좀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요. 900. 한 1000명 정도.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범죄자 기억나세요? 네, 특히 이제 정남규. 서울 서남보 연쇄살인범이었던 정남규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남규 살인사건이라면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교도소 수감된 이후에도 자기 살인 충동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악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악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느낌이셨길래요? 정말 사람의 어떤 나쁜 감정이 어디까지 정말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말하자면 뭔가 악마가 있다면 네 이런 걸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제 삶의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6시간 7시간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면담을 하고 나오시면
이거 어떻게 푸세요? 저는 같이 일하는 후배 프로파일러들과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예. 또는 호프 미팅을 하면서 예. 누군가 혼자 고립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많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털어내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디실 것 같은데요. 내 정신도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사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 범죄자들 못지않게 피해자라든지 피해자 네. 가족들 얼굴들도 어른어른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평생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라든지 예. 또 정말 경찰 또는 누군가 와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 피해자들의 심정들은 범죄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그리고 끝없이 느꼈던 또 범죄 현장에 끝없이 남아있게 했던 그런 힘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경감님 이렇게 떠나셔버리면 후배 프로파일러는 충분히 있는 겁니까? 많이 양성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인원도 많이 부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떤 이런 실무나 학문적인 것들을 연계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권일용 경감 제1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호, 3호, 1000호가 나올 때까지 이제는 후황 양성에도 더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1호 프로파일러였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권일용 경감이었습니다.